반갑습니다. 자, 와, 지금 저희가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자, 은혜님과 국화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 네. 고향처럼 생각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긴 바로 삼성 안내견 학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내견들이 태어나고 퍼피워킹을 거쳐서 다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새 주인을 만나기까지 안내견들의 고향 같은 곳, 안내견들의 집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여운 안내견들, 시각장애인들과 가족이 되는, 친구가 되는 안내견들을 만나볼 건데요. 그럼 귀여운 강아지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렛츠 고! 네, 지금 저희가 유석종 선생님, 안내견 학교에서 훈련사 선생님으로 계신 분과 함께 서 있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유석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이들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혹시 간단하게 훈련 과정들 혹은 이 학교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오신 이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내견을 훈련해서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여기 판을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안내견의 양성 과정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안내견이 양성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번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훌륭한 안내견이 태어나려면 역시 훌륭한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야만 네. 실제로 이제 마지막까지 안내견으로서 훌륭한 그런 건강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견 학교에서 일단 태어나면 생후 한 8주에서 9주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사회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안내견 학교를 떠납니다. 아, 이게 이제 퍼피 워킹이라고 하는 네. 과정이에요. 퍼피 워킹이라는 과정인데 네네. 자원봉사자 과정에서 약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마트도 다녀보고 차도 타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들을 자꾸 다니면서 아, 사람들과 지내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구나 네.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이때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1년 정도 하고 나면 안내견 학교로 다시 들어옵니다. 아, 다시 돌아오는군요. 네, 돌아와야죠. 아. 와서 그때부터는 마치 이제 대학생 과정 같은 아. 전문적인 안내견으로서의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를 지도사 선생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지도사 선생님이 약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이 친구들을 이제 지도를 하면 그 중에 한 30-40% 정도는 이제 안내견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나오겠죠. 네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 머리가 나쁘고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안내견으로서의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반 가정으로 그냥 분양이 되고 잘 통과한 아이들은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 대략 한 2살쯤 됩니다. 아, 그럼 어떤 네. 성격의 유형의 안내견들이 보통 그렇게 다 진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수 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아, 개가 안내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누구를 보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이 실제 안내견 훈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즐겁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 되게 재밌게 만날 수 있거든요. 아. 그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성향에 있는 개들이 있어요. 이제 지도사분들이 안내견을 지도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어하고 사람들 만나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의 성향을 잘 북돋아서 어디든 같이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도사의 역할이다. 그러면 네. 이제 이 영상이 끝난 네.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안내견과 함께 가는 파트너를 볼 때, 아, 저 안내견은 천직을 그렇죠. 선택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네. 되겠군요. 그냥 기특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그렇네요. 같고 네. 마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2살 때 안내견이 돼요, 보통. 그래서 8살에서 한 9살 때까지 시각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노령이 되거든요. 8살에서 네. 9살이면 네. 밖에 나가는 게 이제 그때부터는 서서히 조금 쉽지 않아질 나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아. 은퇴하면 이 친구들은 은퇴견 가정에 가서 편하게 남은 여생을 또 보내게 되고 네. 시각장애인분은 또 다른 안내견으로 대체돼서 또 그렇구나. 같이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아. 그래서 결국에는 안내견으로 활동했던 아이들이 일반 리트리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더 깁니다. 아. 네, 네. 그냥 맞아. 하네스를 벗으면 네. 애완견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반려견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사실 하네스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엄밀히 따지면 시각장애인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지 그렇구나. 않을까. 그냥 아. 주인이랑 산책하는 강아지. 맞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입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일단 나한테 밥을 주냐 안 주냐. 네. 그리고 밖에 나가냐 안 나가냐. 제일 중요한 것들이
관점이 굉장히 다르네. 중요하기 보는 때문에. 생각하는 관점이 아, 달랐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저도 사실 안내견을 너무 받고 싶은 마음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안내견 학교 직접 와서 네네. 안내견 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네. 혹은 저도 좀 잘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네. 저처럼 안내견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네. 어떻게 신청하거나?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네네. 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견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상담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 분씩 한번 안내견하고 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자리를 좀 옮겨서 네네. 우리가 좀 앉아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면 네네. 어떨까요? 네, 저희가 새로운 장소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네, 석정 선생님, 네. 여기가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는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내견을 궁금해해서 오시면 같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장소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네. 네, 같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쩐지 장소가 좀 편안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사실 저도 안내견을 받고 싶다고. 네네. 네. 저도 받고 싶은데 네.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내견을 분양받을 때 네.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걔와 가족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보통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비장애인들도 걔와 함께 생활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집안에서 같이 일단 지낼 수 있어야 되고 1년에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하나의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내견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얘한테 알아서 목적지 얘기하면 가줄 것이다. 내비게이션.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무슨 해밀도 서관 가자 이러면 알아서 네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네.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건 시각장애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길을 알지 못하면 안내견한테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흰 지팡이를 들고 혼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기본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안내견의 역할은 뭐냐면 독립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다니게 만들 수 있게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이 더 사실은 크다고 보여져요. 일단. 맞아요. 뭐 횡단보도를 찾거나 계단을 찾거나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안내견의 정의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아는 길을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네.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네. 내비게이션이 아닌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네. 얘는 마치 이런 역할이에요. 센서가 붙어있는 자율주행차의 역할. 안내견에. 확 이해가 돼요. 이해가 왜 되죠? 근데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안내견한테 뭔가 만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내견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안내견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죠.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안내견을 따뜻하게 애정으로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는 단독보행 능력이 있는 시각장애인. 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들을 혹은 내가 정기적으로 어딘가 갈 수 있다 네. 이러면 충족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전화를 직접 해서 혹은 신청서나 이런 걸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직접? 일단은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여기 와서 면담을 한 다음에 서로 요건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네.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두 차례 정도 직접 살고 계신 곳으로 면담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만약에 안내견 파트너로서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4주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2주는 안내견 학교에 입소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나머지 2주는 저희 안내견 학교의 지도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2주 동안 현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보행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2주일 동안. 그러면 직장 같은 경우에는 2주라는 시간을 네. 이렇게 내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네. 방법이 있나요? 2주 동안에서 못 마치면 네. 2주 동안에 기숙사 생활을 못하는 네.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입소 교육을 좀 줄이는 대신 현지 교육의 기회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긴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을 때 네. 이렇게 안내견 친구들을 보살피는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따로세요? 같이 이루어지고요. 2주 동안 입소 교육을 하면서 한 방에서 계속 같이 지내는 겁니다. 친구랑. 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안내견 파트너는
거의 안내견 지도사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들의 그래서 목적은 시각장애인 혼자서 모든 안내견의 관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와서 자주 네. 묻는 질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처음에 망설이는 이유가 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 라는 거예요. 네네. 사실 그 물음은 나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물음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걸 하려면 도대체 뭘 준비해야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훈련사 하면 보통 비장애인이 떠올리기 네네. 쉽죠. 저도 네. 그랬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석정 선생님은 네. 계속 이제 안내견에 받는 그 훈련 안에 계시잖아요. 네, 네. 뭐 훈련 받지 않은 그런 아이들도 네. 똑같이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건가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상담 업무를 많이 맡고 있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간혹 훈련견들 중에서 제가 네. 이렇게 가끔 지도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제가 지도하는 건 아니고 네. 안내견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아이들을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 어느 정도 좀 보정하는 그런 역할을 간혹 맡기도 하고요. 우리 또 안내견을 분양받는 과정 중에 하나의 상담을 해봤는데 맞아요. 너무 재밌죠? 네. 네, 어떻게 유석종 선생님이 네. 보기에는 저희가 셋이 뭐 많은 정보를 드린 건 아니지만 합격일까요? 불합격? 제가 보기에는 한 친구씩 받아가서 생활하셔도 충분히 네.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다음 과정이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맞아요. 상담 너무 재밌었고 네.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안내견을 볼 때, 요거 안내견의 파트너님도 함께 볼 때, 와, 저 안내견 천직이구나, 자신의 천직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고 대견을 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이 상담 너무 재밌었고 네.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